기자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소위 공약은 시장님이나 하는 그런 공약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하는 공약은 대통령이 되어서면 그 공약의 타당성 여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해보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약, 그렇지 않은 공약은 지원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고 울산의 중점적인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자분들부터 질문하시죠. 오늘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측 여당 정치인들 국민의힘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 오늘 나왔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는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손중선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지금 보도로 나온 상태입니다. 인터넷에요. 대표님께서는 이 사안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에도 좀 부담이 될 텐데 어떤 입장이신지 코멘트해 주실 거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참 이게 조심스러운 건데요. 차를 타고 오면서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검 범죄정보 분석관이라는 사람은 검찰총장 직속 보고기관, 그걸 작성해서 김웅 의원한테 넘겨줬다고 하는데, 근데 서류도 봤어요. 그래 되면 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 우선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총장이 양해 안 했다 이러면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겠죠. 양해를 했다면 그거는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중차대한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밝혀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내몰랐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박근혜 이재용 공범으로 묶을 때 윤석열 검사가 묵시적 청탁설로 묶었습니다. 그 수사기록상 봐달라고 이재용인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청했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공소 사실에 넣고 재판까지 완成시켰냐. 묵시적 청탁설입니다. 말 안 해도 뻔하지 않느냐. 했겠지. 그거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게 묵시적 청탁설. 제가 그걸 보면서 법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마치 궁예의 관시법이다. 옛날에 궁예가 부하 다룰 때 관시법으로 달았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나 마찬가지다. 그래 내가 비판을 했었는데, 내가 몰랐다 이래 하면 곤란하겠죠. 그럼 그 이론대로 하면 묵시적 지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도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해명하는 것이 맞겠다. 강성노조 얘기를 하시면서 노동개혁에 대해서 반드시 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5년 전인가 탄핵 대선을 할 때 심상정 후보가 그 문제로 지휘하에 물었어요. 강성노조 손보겠다. 근데 내 대통령 되면 내 가르쳐 줄게. 그래 답변했습니다. 그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죠. 근데 그 하는 방법 중에 딱 하나를 한 열흘 전에 공개를 해줬습니다. 국회가 180석으로 막혀있는 현재에서는 국회를 통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수단은 긴급 재정명령권입니다. 헌법제가 한번 찾아보시죠. YS가 옛날에 금융실명제 도입할 때 긴급 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 도입을 했어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노동개혁에 대해서 긴급 재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이제 대통령 될 때 가르치고. 오늘 원전을 세월원전을 가져오셨는데요.
원전 개발 발전소 당연히 위험을 안고 사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 개발의 가장 큰 재해가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세월전에 있는 원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린벨트가 해결도 안 됐고요. 그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시장에 요청이 있으면 그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시장에 요청이 있고 난 뒤에 그건 국가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균형 발전 전략의 일종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미 그 부산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메가시티라는 것은 도시연합이죠. 그 메가시티 만들어서 부울경 전체로 해서 수장을 한 사람만 뽑을 수 있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을 좀 통틀어서 메가시티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 시장을 한 사람만 뽑을 수 있겠느냐? 도시연합에 불과한 것을 민주당은 또 대전 청주를 가니까 거기도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메가시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장난 아니냐? 실제로 메가시티를 그래 해가지고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하고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못할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도시연합에 불과해요. 메가시티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죠. 나는 지방행정조직의 기본을 그런 식으로 짜고 있지 않습니다. 총선 때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약을 하겠다고 했어요. 개헌 공약 때 지방자치단체 현재 3단계 구조를 2단계로 줄이겠다. 도를 없애겠다. 도를 없애고 전국을 한 40여 개 지방자치단체로 만들겠다. 지금 도는 100년 전에 생긴 겁니다. 기초, 광역, 국가 이 3단계 구조가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선진국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도를 없애버리고 광역이냐 기초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방자치단체 하나, 국가 2단계로 바꾸면 돼요. 예컨대 울산시는 큰 자치단체죠. 그 옆에 다른 시군은 또 여러 개로 뭉쳐가지고 양산도, 밀양, 양산 그리고 그 주변에 시군들 싹 뭉쳐가지고 하나 자치단체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행정 효율도 뛰어나고 지금은 3단계 행정구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메가시티라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혐오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한 40개의 자치단체로 묶고 전국을 도를 없애버리고 묶고 거기에 기초광역위원을 통합을 하자는 거지. 대폭 줄이고 통합을 하고 기초광역위원은 지방위원으로 하고 국회의원은 지금 300명 되어 있는 것을 하원 150명, 상원 50명, 한 200명으로 대폭 줄여서 상환제도로 하자.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는 없애고 전원 지역구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 들어갔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상원, 양원, 양원제가 없는 나라는 저희 나라하고 터키밖에 없습니다. 하원에서 검열이 대립하면 이 조정을 해주는 게 상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가 전체의 틀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현재 지방행정제도 그대로 놔두고 메가시티라고 주민들 현혹시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 의미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대전 가고 충청 가고 그런 식으로 메가시티 하자 그 이야기만 하고 근데 메가시티를 해가지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부울경 통폐합 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에 수장 한 사람만 뽑고 공무원 3분의 1을 전부 구조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 부산시장께서는 이제 본부대 안각화 문제 이제 강조하시려고 안각화 가서 이제 불어난 물에 들어가는 통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각화 문제 혹시 지금 본부대 안각화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물 문제죠. 예예. 물 문제인데 저는 물 문제에 대해서 환경단체의 일부 반대는 있지만 대한민국이 이게 물 부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지금 식수 공급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게 되어 있죠, 구조가. 그래서 저는 전국의 식수댐을 만들어야 된다. 전국의 식수댐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강물을 막자는 게 아니고 전국 계곡마다 식수댐을 만들어서 군 단위의 식수 공급은 자급자족 시대로 만들자. 예컨대 경남지사 할 때는 내가 지리산 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한라산 이외의 지리산이거든요. 지리산 댐을 만들면 부산, 경남 그리고 울산까지 생수 같은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경남지사 할 때는 지리산 댐 만들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한양 군민한테 동의도 한 80% 얻어봤어요. 그래 추진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겁을 내서 안 하는 바람에 그 추진을 못했는데, 유럽을 가보면 흐르는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하수하고 식수댐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처럼 60% 이상을 흐르는 강물을 걸러서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기 드문 케이스. 우리나라도 4대강에 흐르는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말고 지하수, 식수댐, 그리고 강변 여가수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국민들한테 생수 같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5년 3개월 있으면서 대한민국 식수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할 때마다 부딪히는 게 환경단체의 반대인데, 지금은 경우가 좀 틀려져 버린 게, 달라져 버린 게, 식수 부족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또 강물을 식수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식수로 사용합니까? 지금 집에서 식수는 거의 이 생수를 먹을 거죠? 먹죠? 집에 수도 들어오는 강물, 여과의 수돗물은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부엌에 거드렛물, 빨래, 이거로 다 소비를 한다니까요. 중수도 제도도 있어요.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 빗물을 받아놓고 이 중수도 가지고 청소, 빨래, 그 다음에 화장실 사용하게 하고, 그야말로 상수도는 식용수로만 사용하는 그런 식수 정책도 있다. 한국은 지금 상수도, 하수도 정책만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전 국민이 깨끗한 물을, 생수를 먹지 않고 생수 같은 물을 먹으려면 식수댐 정책도 있어야 되고 중수도 정책도 도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당원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타 시도보다 바다 면적이 아주 좁습니다. 울산에 어선업 석수가 800여 척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하고 송천호 시장이 손을 잡고 울산에 거대 해상풍력 발전 사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어민들은 지금 생존권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하는데 송천호 시장은 어민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상풍력이 또 들어선다면 정말로 우리 어민들은 생존권이 직격탄을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하시면 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어민들의 터전까지 빼앗아 가지고 신재생 사업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에너지 정책의 근본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것은 제가 소형 원자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어민들의 피해가 있는 지역에서는 해상풍력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지금 태양광 이래 설치해 놓고 온 대한민국 산야를 갖다가 뒤덮어 놓은 거, 저거 나중에 큰일 납니다. 태양광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제품의 거의 90% 이상이 중국 거일 겁니다. 중국 거 가지고 들어오는데
태양광 패널이 20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돼요. 태양광 패널에 거기에 악성 공해 물질들이 다 있습니다. 중국에서조차도 태양광 패널 폐기하는 그 연구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그런 문제가 폐기물 처리가 나오는데 폐기물 처리를 할 때 그 막대한 공해 물질을 어떻게 할지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열 효율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문제는 물론 탄소 제로 시대에 가자. 그 말 좋은 말이죠. 그렇게 가려면 가장 청정 에너지가 소형 원자로입니다. 그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은 아닌데. 저는 전라도 여수에서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남에서 2030 세대들이 홍준표 의원님의 지지율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2030 세대들한테 가장 좋은 정책이 일자리 정책 그리고 취업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3년 전에 장애를 입었어요. 장애인 정책이 지금 후보님들마다 좀 보이질 않아요.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2030 정책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30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다. 우선 대학을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요. 민간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공무원만 늘었다. 그 공무원이라는 것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고 세금 나눠 먹기에 불과하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 의학 정책을 하니까 민간에서 일자리 만드는 걸 기피하다. 그리고 투자를 또 기피해.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위축이 되니까 2030 세대들은 일자리도 없고 결혼하려고 해도 최근에 안 보시죠? 부동산이 저래 폭등했는데 뭐 집을 가질 기회가 옵니까 평생? 이런 식으로 꿈과 희망을 사라지게 만들고 코로나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백신을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왔으면 지금쯤은 영국처럼 위드 코로나를 선언합니다. 어차피 이거는 위드 코로나 선언하라고 한 거는 제가 한 달 훨씬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코로나 없어지지 않아요. 이 감기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 백신이라도 빨리 해서 국민들에게 다 맞게 하고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하고 백신이라고 맞고 나면 중증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기 백신 주사 맞는다고 감기가 안 걸립니까? 걸려도 약하게 앓고 지나가죠. 그런 시대가 갈 수밖에 없는데 여태 K방역이라고 방역 시원하고 심지어 백신 그거 등한시하고 그거 뭐 지금 들어올 필요 없다 그 소리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 경제는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어요. 중산층. 이걸 어떻게 복원하고 살려야 할 것인가. 이 자기 정부의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나는 이 문제가 빨리 좀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은 좀 일찍 땡기고 일찍 나갔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정책은 저희들이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늘 이제 선거 때마다 장애인 정책 그 발표하는 루틴한 장애인 정책보다도 제대로 된 장애인 정책을 한번 만드는 게 옳겠다 싶어서 시간을 두고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